여기 런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런 함수는 네 가지 라인을 이렇게 실행시켜 주고 있죠. 뭐 풀하는 거 실행해서 결과 받아서 그 결과를 바로 놓고 그 바의 결과를 뭐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하고 런 자체도 뭔가를 반환을 하는 코드고 이 푸와 바의 코드를 살짝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문자열을 그냥 받아서 바로 리턴하고 바도 뭐 문자열에 큰 뭐 그 알고리즘 없이 이렇게 더하기만 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 멈춰놓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실행될지. 자, 결과는 런을 실행 안 했네. 결과는 헬로 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그냥 실행되는 코드죠. 그래서 코드를 잠깐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푸가 실행이 되고 푸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쵸? 이때까지 아랫줄은 실행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바의 실행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죠. 만약에 바함수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뭐 반복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반복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한다. 그러면은 바의 결과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 코드는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동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동기적이다. 동기는 어떠한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씩 실행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뜻을 한번 알아보면 여기 네이버의 국어사전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동기,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같은 시간 또는 같은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동기를 치면 싱크로니즘. 사실 요거 저는 이렇게 단어를 명사로는 얘기 안 해봤는데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뭐 영어로는 싱크로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이다. 싱크로너스가 이제 형용사인 것 같아요.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사전적인 의미, 동기가 한자니까 어떤 뜻인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어떠한 주어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코드가 이제 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코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 뭐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구나. 여기 코드를 보면은 역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고 이제 가짜 코드를 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라인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실행되는 코드라고 칠게요. 그럼 이벤트는 무엇이냐? 뭐 클릭이라든가, 그죠? 마우스 무브라든가, 뭐 이런 수행이라고 볼게요. 이런 수행들이 있으면 언제 클릭이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클릭이 되면 실행되는 코드였으면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아랫줄에 있는 코드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동기 코드인 거죠. 비동기 코드는 뭐냐면은 이쯤에서 계속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이벤트가 일어나면 실행되는 코드가 있어. 오케이. 일단은 요 첫 번째 라인을 실행했는데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는 나는 기다리지 않을래. 그 다음으로 턴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코드가 바로 실행이 돼요. 물론 이벤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면 실행되는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코드는 이런 입장이죠. 그냥 야, 이벤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 사이에 내가 그냥 실행이 될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동기 코드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동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뭔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를 모른다고 치면은 조금 이 코드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안다고 가정을 하면 이벤트를 등록하는 함수입니다. 즉 다큐멘트는 이제 전체 화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면을 클릭을 하면 요 함수가 여기 함수예요. 함수. 이름은 없지만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아까 봤던 이벤트가 일어나면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함수를
등록하는 함수고요. 그런데 이벤트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직 뭐 클릭을 안 했다고 치면. 어쨌든 근데 등록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음 턴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고 이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런을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바 리절트 있죠? 지금 여기에 바가 이제 이 파라미터를 안 줘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실행이 됐다는 거죠. 요게 이 콘솔 로그가 요거고요. 요게 실행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함수는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죠. 왜? 클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클릭이 일어난다면 저 함수가 늦게라도 실행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비동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비동기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비동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코드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런 함수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 있잖아요. 요 set timeout이라는 거는 주어진 밀리세컨드 이후에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를 등록하는 함수거든요. set timeout 함수는 런을 부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 동안 뒤에 요 함수가 딱 실행돼야 돼 라고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set timeout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뒤에 요게 실행되겠으나 지연 처리되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턴을 넘겨요. 그럼 바로 이게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번엔 여기다가 이제 hello라고 제가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런을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럼 hello world가 바로 실행이 된 거예요.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코드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이 코드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여기 읽을 수도 없네요. 요 기간 뒤에, 이게 1년인데, 요 1년 뒤에 이제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 코드인 거죠. 요게 비동기의 매력이에요. 비동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있다. 언제 실행될지 모른다. 오래 걸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동기를 non 블로킹이라고 하죠. 요게 바로 이제 비동기의 예제예요. 비동기 코드는 사전적으로 보면, 비동기다. 앞에서 행하여진 사상이나 연산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비로소 특정한 사상이나 연산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사상.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뜻을 보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추가 설명을 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지금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비로소 신호를 받고 비로소 특정한 사상이나 연산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그렇죠. 신호를 받는 거예요. 신호가 무엇이겠냐? 일단 그거는 이제 신호가 뭐 이벤트에서는 뭐 클릭이라든가 클릭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이게 1년이 지났어. 라고 만약에 컴퓨터가 이게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을 잰 다음에 1년이 됐어. 그걸 딱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브라우저에 알려줘서 그래 1년이 됐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 등록된 함수를 실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싱크로너스에 A를 붙인 거죠.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사전적인 뜻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요게 이제 비동기의 예제라는 거를 좀 알았죠. 근데 우선 이제 동기 비동기를 알 것 같은데 실행을 다시 한번 동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디버거라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실행을 멈출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한번 실행을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디버거를 걸면은 프로그래밍의 실행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멈췄어요. 멈추면
여기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이제 콜 스택이라는 게 보이죠. 콜 스택. 어너니마우스는 뭐냐면은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실행한 코드라서 그냥 실행된 기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시하셔도 되고, 그 위에 런 함수가 보이죠? 예, 런 함수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런 함수가 이제 발을 부르겠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요. 여기 누르면 이제 들어가지는데요. 들어가죠. 그러면 바로 왔죠? 그때 콜 스택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콜 스택에 이렇게 콜 스택에 어너니마우스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 실행 환경. 그 다음에 런을 불렀고요. 지금 런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 런은 발을 불렀어요. 발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런이 발을 부른 상태죠. 이게 바로 콜 스택이에요. 스택이 하나씩 두 개씩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는 이 콜 스택에 따라서 바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행 순서를 기억해주는 메모리 공간이 이제 콜 스택이죠. 자, 이거 좀 제가 낙서한 거를 지우고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에요. 자, 그럼 바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런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탈출하는 코드가 요건데요. 이제 실행을 딱 빠져나오면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콜스택이 비워졌죠? 비워졌다기보다 이제 바의 실행이 콜스택에서 빠진 거죠.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런이 이제 뭐 반환을 하면은 다시 이제 런도 이제 콜스택에서 비워지는 코드가 되겠죠. 요게 이제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의 실행이에요. 네.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스택을 보면은 하나하나씩 실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비동기 함수를 한번 디버깅 해볼게요. 지금 setTimeout 함수가 이제 지연 처리되고 있죠? 지연 처리되고 있는 코드인데, 제가 이쯤에서 그냥 디버거를 한번 걸어볼게요. 디버거를 걸고 프로그래밍의 실행을 이제 멈췄습니다. 멈춰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콜스택이 역시 런 함수 안으로 들어왔죠? 런 함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setTimeout 함수 만났습니다. 예, 만났어요. 그 다음에 setTimeout 함수가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실행이 금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근데 제가 지금 setTimeout 함수는 이런 거잖아요. 2초 뒤에 무조건 이 함수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죠. 2초가 지났는데요. 아무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비동기 함수의 setTimeout 함수는 비동기 콜백을 등록해 주는데,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콜스택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올라오질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디버깅하는 과정이라 굉장히 얘네 프로그래밍을 제가 빨리빨리 실행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제어권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한 줄씩, 물론 요거 하면 이제 콘솔 로그로 찍히겠죠. 헬로 월드는 찍혔는데 얘는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런 함수를 빠져나가면, 콜스택에서 런 함수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요게 이제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볼까? 네, 뿅 해서 들어왔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초가 지났습니다 라고 해서 요 결과가 이제 딱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초가 아니고 한 10초 지난 것 같죠? 네, 요게 이제 비동기의 사실 문제점인데, 어쨌든 동기와 달리 비동기는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는 그냥 순서대로 실행되고 콜스택대로 실행되고 끝났잖아요. 비동기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콜스택에 비워져 있는데도 얘가 이제 나중에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실행되는 코드고,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setTimeout 함수도 자기가 다른 뒤에 있는 함수를 블로킹하지 않고, 그래 나는 호출이 돼서 뭐 얘를 어딘가 등록해 놨거든, 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에게 실행권을 줄게 라고 해서 넘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래 걸리는 일, 바로 실행되는 일도 블로킹하지 않도록 만든 게 바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이제
프론트엔드 하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콜스택이에요. 콜스택. 제가 한글로 칠게요. 그냥 콜스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브라우저 공간이죠. 브라우저 공간. 네, 브라우저 공간이다. 브라우저 공간이라고 칠게요. 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공간이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또 콜백 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백 큐는 이렇게 옮겨놓고 콜백 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런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런 함수가 올라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또 이제 그 위에 이제 set 타임아웃이 여기 콜스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동시에 set 타임아웃이 실행될 때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요 콜백 함수 보이죠, 여러분들? 요 콜백 함수. 제가 요걸 그냥 콜백이라고 할게요. 콜백 한글로 그냥 콜백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백 함수를 등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이 set timeout 함수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콜백 함수를 등록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로직이 쭉 실행이 되고 뭐 바나 이런 건 생략을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런 함수도 이렇게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콜백 함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2초가 지났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콜백 함수가 요렇게 콜백 큐로 와요. 콜백 큐는 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택과 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 콜백 큐라는 공간 이름이에요. 그냥 공간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공간 이름인데 이제 콜스택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만약에 아직 비어 있지 않고 아까처럼 여기에 뭐 이런 게 런 함수가 아직 실행이 되고 있고, 런 함수도 실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바가 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아직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콜백 함수 있잖아요. 요게 일로 못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비어 있다고 칠게요. 이런 게 비어 있으면 이제 콜백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로 딱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비동기의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초가 더 지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에서는 요 콜백 함수가, 즉 요게 콜백 함수예요. 요게 요렇게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요게 이제 콜스택에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콜스택에 있는 건 실행해야지. 그래서 실행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동기의 이제 어떤 순서, 콜스택, 브라우저 공간, 콜백 큐라고 하는 관계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이제 브라우저 공간은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너무 설명이 없었는데, 요건 요런 거예요. 2초를 누군가 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케줄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브라우저 그 자체가 실행한다기보다는, 야, 나 2초 뒤에 뭐 실행해야 되는데, 너 OS, 윈도우나 맥, 네가 좀 실행을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이제, 2초 시간 지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요. 서버로, 데이터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브라우저 공간에서, 이제 브라우저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탁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스택에 올라와서 얘는 짜잔, 이제 실행이 되고 없어지게 돼서 이제 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비동기 코드는 말이죠. 이제 대충 실행은 우리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걸 좀 알았는데, 자, 요런 코드가 있다고 칠게요. 요거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뭔가 실행되세요 라고 하는 add-event listener 함수가 이 비동기 이벤트를 등록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행이 됐어요. 근데, 클릭이 됐어. 클릭이 된 다음에 1년 뒤에 실행되는 코드가 있고, 실행되는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게 또 그 안에서 1년 뒤에 봤더니 또 1년 뒤에 실행되도록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에, 이게 비동기에서 비동기를 부르고 이런 코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구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뒤에 실행돼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코드의 특징은 요렇게
들여쓰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콜백 지옥이라고 하죠. 콜백 지옥. 이게 굉장히 들여쓰기가 많이, 비동기에서 다른 비동기를 부르고 이렇게 들여쓰기가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는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건 가독성을 굉장히 해치고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동기는 오케이, 뭐 블러킹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당장 실행되지 않는 코드가 있어도 블러킹하지 않는구나, 비동기라는 개념 너무 좋은데, 그런데 코드가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동기와 비동기의 뭐 특징과 정의, 차이점 등을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비동기 코드에 잘못 짜면은 이런 코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제어하고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라미스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그거를 알아봐서 이제 비동기를 좀 더 예쁘게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